서울 외곽의 어느 은행 지점.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1시 10분. 문이 열리며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검정 고무신에 바랜 베이지색 점퍼, 손엔 낡은 봉투와 오래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직원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또 저 할머니 오셨네. 지난번에도 서류 부족하다고 그냥 돌아가셨잖아. 나는 조용히 번호표를 뽑아 들고 벽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슨 일로 은행에 오신 걸까요?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옆자리엔 회사를 막 나온 듯한 30대 여성 고객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흘끔흘끔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경북 쪽에서요. 손주 등록금 적금 해지하러 왔는데 아직 잘 몰라서요. 그 말을 들은 여성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창구에서 직원의 퉁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번호표 32번. 할머니 맞으시죠? 빨리 오세요. 다음 손님 밀려 있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건성으로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 아세요? 예, 근데 숫자가 요즘 자꾸 헷갈려서. 직원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모니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이거 몇 번 오류 나면 아예 막혀요. 자녀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아니에요, 혼자 왔어요. 아이들 바빠서.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시는데 이런 건 직접 안 오셔도 돼요. 창구 뒤쪽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꼭 이렇게 오셔서 시스템만 느려지게 만들어 차라리 안내 데스크로 보내든가. 나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만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긁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대기석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그 대화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비밀번호 맞춰보세요. 3번까지만 됩니다. 나는 손가방 속 수첩을 뒤적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3번이었나 6번이었나. 다음 손님 밀려 있어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은 마음이 더 춥네요. 나의 서울은 마음이 더 춥네요. 라는 말에 잠시 직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죠. 어르신, 감정 섞으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규정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기 중이던 고객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30대 여성 고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 통장 좀 제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 아니면. 그러자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돼요. 비밀번호 모르시면 다음에 다시 오셔야 해요. 이번엔 처리 어렵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이 통장 안에 돈은 제 손주가 대학 가는데 쓰려고 제가 놈 팔아서 넣은 거예요. 하루하루 모은 돈이에요. 3년 동안. 직원은 고개를 돌렸고 나는 허리를 굽혀 손가방을 닫으며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너무한다. 어르신한테 그게 할 말인가.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공기. 이제 은행 안은 조금씩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무심한 말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도 않지만 사람 값보다야 낫지요. 나는 자리에 앉아 손가방을 열고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군청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펼쳐보다가 다시 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까 그 여성 고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서류세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땅 문서 같은 거요. 시골에 땅 좀 있어서 이름 바꾸는 걸 묻고 싶었는데 비밀번호부터 모르겠다 하니 더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근처 고객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다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안쪽 직원 회의실에서는 방금 전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자꾸 와서 헷갈리게 하셔. 근데 방금 땅 문서 얘기하신 거 들었어요? 다른 직원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겉만 봐도 그냥 농사 짓는 시골 노인이던데. 요즘 노인분들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대부분은 그냥 허풍이에요. 하지만 그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대기석 한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북 로자면 최근에 고속도로 지나간다고 했지. 그리고는 내가 들고 있던 봉투를 슬쩍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 등록금은 다 모였는데 이젠 이 돈 쓸 수 있게만 해도 다행이지요. 32번 고객님, 다시 오셔야겠네요. 창구 직원이 크게 외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봉투를 가만히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호하고 익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성 고객은 창구 쪽을 째려보듯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방법 없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좀 느려서 그렇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살짝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매니저 자리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 고객님 봉투에서 땅 문서 꺼내신 것 같아요. 뭐라고? 군청 도장 찍힌 서류요. 그리고 방금 등록금 얘기도 하셨어요. 매니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일단 다시 응대해요.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내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엔 김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서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끼는 번호만 불러주시더니 이젠 상담이라 하시네요. 김대리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불친절했죠. 죄송합니다. 나는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손가방을 다시 들고 상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 몇몇은 시선을 따라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있으신가 보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김대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우선 아까 대기 시간 길어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 서툴러서 괜히 직원들 일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 돈을 손주 통장으로 옮기고 싶어서 온 건데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김대리는 작게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낡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토지 등기부, 3장의 농협 통장,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경북 로자면의 우리 집 땅이에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농사지어 모은 거죠. 고속도로 생긴다던데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어서요. 이름 바꾸는 것도 통장 옮기는 것도 혼자 하긴 어렵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대리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꽤 넓은 땅이네요. 등기상으론 10,000평 가까이 됩니다. 나는 시큰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 평수는 잘 몰라요. 그냥 밭 3마지기, 논 5마지기 그렇게만 셌죠. 김대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잔액 확인 좀 가능할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농협에 있는 게 한 5억 좀 넘을 거예요. 근데 등록금만 쓰고 나머진 그냥 놔두려고요.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애가 뭐 하나 시작할 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 순간 김대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겉으로 낡은 점퍼와 고무신을 신은 노인. 하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을 살아낸 손의 주름과 사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진짜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통장을 받아들고 몇 번이나 잔액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내부 확인 절차가 조금 필요해서요. 금방 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간 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나는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등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많아야 말을 들어주는 세상인가 참. 어지간하네. 한편 김 대리는 바로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점장이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 대리는 다소 당황한 얼굴로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담실에 계신 어르신, 농협적금 잔액이 5억이 넘고요. 이 등기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평 이상 되는 토지 보유 중이십니다. 지역은 경북 로자면입니다. 지점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로자면, 거기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는 새 관광지 조성되는 지역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올해 안에 시에서 대대적인 개발 들어간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분, 처음에 어디서 응대받으셨지? 창구 3번, 정대리 쪽이요. 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 내용 다시 점검하고 지금부터 그분 직접 모셔. 불쾌하셨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 시각 창구에서 계속 대기 중이던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있잖아. 땅 문서 내셨다는데? 진짜 뭐 하시는 분이래? 모르겠는데 서울 온 거 자체가 무슨 일인가 본 듯. 한참 후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지점장이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지점 책임자입니다.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사까지 받긴 뭐하죠. 나야 그냥 손주 등록금 준비하려다 길어졌을 뿐인데요.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후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본점 전담 자산관리팀과 연결도 가능합니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였는데요. 지점장은 상담실 테이블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지점의 부족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은행문을 연 게 3번째예요. 한 번은 비밀번호가 틀려서, 2번째는 통장 이름 바꾸는 서류가 없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기회나 있을까 하고 온 겁니다. 지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 오는 길에 버스를 4번 갈아탔어요. 서울까지 오는 데만 반나절인데 앉아있으니 왜 왔냐, 답답하다는 눈빛을 계속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었나요? 지점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례하지 않았고 요구한 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느리고 조금 낯설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창구 쪽에 있던 김 대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새 통장과 사인 서류, 그리고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처리됐습니다. 등록금 계좌도 연결했고 기존 적금은 이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 겪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속엔 새 계좌와 손자의 이름이 인쇄된 첫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 김 대리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 역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일이 저희한테는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상담실을 나서던 순간 은행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대기석에서 일어나며 할머니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손자분, 꼭 잘 될 겁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사람 같네요. 창구 3번에 앉아있던 정대리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까 진짜 그 말을 했나? 잠시 후 김 대리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나도 처음엔 그냥 또 불편한 고객님인가 했어. 근데 상담실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 정 대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 우리 엄마한테도 요즘 목소리 높이고 그랬거든. 그 말을 듣고 있던 옆 창구 직원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나는 어제 나이 드신 고객님한테 되게 퉁명스럽게 굴었는데 혹시 그분도 자식 위해 뭔가 하려고 온 거였을까? 직원들 사이에 처음으로 반성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복도로 나와 창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 다들 잊지 말자. 우리한테 당연한 일도 어떤 이들에겐 몇 달을 준비한 외출일 수 있어. 그 말에 직원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 은행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시간 서울 외곽의 그 은행 지점은 여느 날처럼 조용한 오후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조금 달랐습니다. 창구 앞엔 노년의 고객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직원의 모습이 있었고 대기석 옆에는 고령 고객 전용 상담 도움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들고 망설이는 어르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직원도 눈에 띄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 등록금 통장 만들었지. 지점장은 로비에서 그 모습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군요. 나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애 데리고 왔어요. 통장도 보여주고 인사도 시켜야지요. 손자는 지점장을 보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희 할머니 손자 김도훈입니다. 지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 학생, 내 이름으로 된 첫 통장이 여기 있어. 그 안에 나의 모든 응원이 담겨 있단다. 그 말에 도훈이는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는 그 말에 손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야. 그냥 너가 어디 가서도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돼. 그거면 할미는 다 된 거지. 도훈이는 새 통장을 손에 꼭 쥔 채 창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따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너 하나 보라고 만든 게 아니야. 내가 크면 이 안에 뭐가 담겼는지 기억했으면 해서 그랬지. 그게 뭐예요? 할머니? 너 믿어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절대 혼자 안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창구에는 김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훈 군이시죠?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학생증도 가져오셨다면서요? 오늘부터는 도훈 군 이름으로 통장 관리 시작할 수 있어요.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증을 내밀었고 김 대리는 정성스럽게 입력을 마친 뒤 통장을 다시 건넸습니다. 잠시 후 아까 옆 창구의 정 대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조심하려고요. 나는 뜻밖이라 놀랬지만 그래도 청년의 마음이 기특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쿠, 그걸 또 기억해 주셨구만. 고맙네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뀌려는 마음만 있어도 그게 어딥니까? 그 말을 들은 정 대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저희 은행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말 다들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따뜻해졌다는 걸 도훈이도 나도 직원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 대리는 머쓱하게 웃으며 통장을 다시 도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도훈 군이 이 통장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통장처럼 누군가를 위해 지켜줘야 할 마음도 함께 생길 거고요. 도훈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때 지점장이 다가와 상담실에서 받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너무 계산이 많으면 결국 사람 아닌 게 되죠. 얼굴이 낯설고 옷이 남루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은행이라면 돈보다 더 귀한 걸 지키는 곳이 되지 않겠어요? 순간 은행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설명도 수치도 필요 없는 진심이 그 공간에 있는 모두에게 전달된 듯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대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은행을 떠난 후 지점장의 제안으로 직원 교육 과정 하나가 바뀌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고령 고객 우선 응대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부터 듣는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요. 김 대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자에서 일어나 먼저 손님에게 다가가는 습관이 생겼고 정 대리는 명찰 옆에 작은 배지를 달았다고 해요. 그 배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나는 먼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은행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다네요. 작은 인사 하나에 마음이 풀리고 따뜻한 눈빛 하나에 오래 묵힌 말이 풀리기도 하니까요. 잘된 일이죠. 그리고 손자 도훈이도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날 이후 통장을 가방 속 맨 안쪽에 소중히 넣고 다닌다고요. 누가 알아보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통장을 펼칠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을 새기고 있다고 하네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도훈이는 그 말을 수천 맨 첫 장에 따라 써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젠 그 녀석 장래희망이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변호사라네요. 참 기특하죠. 계절은 어느덧 봄이 지나 초여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할머니는 오랜만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 대리가 먼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건강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이젠 서울 오는 길도 조금 익숙해졌지요. 도훈이가 만들어준 지하철 노선도 덕 좀 봤어요. 뒤늦게 정 대리도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저희 지점 분위기 바뀐 거 느껴지세요? 지난달에 고객 만족도 조사 1등 했답니다. 그 배경엔 아무래도 어르신 한마디가 컸죠. 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훈이는 잘 지내요? 김 대리가 묻자 할머니는 쇼핑백 안에서 작게 접힌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도훈이가 써서 주더라고요. 직접 오기엔 학교 수업이 많다 해서 은행에 꼭 전해달라고 하길래. 편지 겉면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김도훈 드림. 그 짧은 문장을 읽은 김 대리는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묵직한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그날 은행 출입구 옆 게시판에 손수 적은 문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부터 듣는 은행입니다. 고객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은행 지점 안엔 작은 변화들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느릿하게 말하는 어르신의 설명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일까지도요. 나는 그날 은행을 나서며 도훈이의 편지 외에 조용히 한 봉투를 더 은행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색 메모지 한 장과 함께 나의 통장에서 출금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메모지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돈은 앞으로 이 은행을 처음 찾는 어르신 한 분에게 조용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은행 직원분들께 드립니다. 제 손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김정희 드림. 며칠 후 지점장은 그 메모를 유리 액자에 넣어 지점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보면서 직원들 중 몇몇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그 청년들이 하는 대답처럼 그들의 눈빛은 조금 더 낮아졌고 말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며
귀는 조금 더 열려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고 창밖에 나무잎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점 한쪽 벽면에는 여전히 작고 투명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메모지 한 장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부터 듣는 은행입니다. 그 문장을 읽은 고객 중에는 발걸음을 멈추는 이도 있었고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 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은행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 대리는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는 법을 배웠고 김 대리는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가끔 직원들에게 묻곤 한다네요. 우리는 오늘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누군가의 사연을 듣기 전에 속단하신 적은 없나요? 사람을 먼저 보는 세상, 그 시작은 당신의 눈빛과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길 바랍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